오라버니들은 삽입 전 어디를 만져야 여자들이 감동하고 눈물까지 흘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물론 남자가 형편없으면 괜히 침만 묻히지 말고 바로 본 게임을 시작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정확히 건드려준다면 여자들은 감동하고 울게 되는데요. 옛날 20살 초반에 만났던 오빠가 저의 이곳을 건드려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그 오빠가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나곤 합니다. 과연 어디를 건드렸길래 제가 아직도 그 오빠를 못 잊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삽입 전 어디를 만져야 여자가 감동하고 만족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성격 급한 오라버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남자와 여자 몸에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어디인지, 어떻게 자극하고 만지면 좋은지 그 방법을 알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죠. 남녀 모두 만족스러운 잠재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하기 전 충분히 상대를 어루만지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상당수의 남자들은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이런 교감의 과정 없이 무작정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자들은 애정이 느껴지지 않고 내 몸만 원하는 것 같아 실망하곤 하죠. 연인 사이에 가장 은밀하고 가까워지기 위한 행위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관계하기 전에 충분하고 부드럽게 터치해주면 여자는 사랑이 충만하다고 느끼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는 직접적인 성관계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42% 불과합니다. 즉, 여자 4명 중에 1명은 성관계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자들에게는 관계하기 전 부드럽게 만져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전이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터치해야 하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는 매우 성적인 신체 기관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쉽게 간과하기 쉬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귀는 관계 시 탐색하기 좋은 신체 부위입니다. 뒤에 바람을 넣거나 귀를 애모해주면 이상야릇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하필 왜 귀가 성감대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각 수용체 때문입니다. 뒤에는 온도, 통증, 압력 등을 느끼는 감각 수용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다른 부위보다 더 민감합니다. 겨드랑이나 발바닥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감대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솜털 때문입니다. 귀에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귀 안에 분포될 수많은 솜털들이 움직여 간지러움을 느낄 야릇한 상황에서의 간지러움은 특별한 자극이 되게 됩니다. 부산백병원 비뇨의학 김권식 교수는 불이 켜진 상태에서 뒤에다 바람을 불면 별 느낌을 못 느끼지만 불이 꺼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바람을 불면 스스로 묘한 상상을 하게 돼 성적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온도차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말단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아 다른 부위보다 온도가 찬데 귓볼은 손이나 발에 비해 조직의 두께도 얇아 온도가 더 낮게 됩니다. 이런 기에 신체 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온도차가 크게 발생해 자극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외에도 특별히 귀를 통해 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험이나 학습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비뇨의학과 최종보 교수는 사람마다 성감대가 조금씩 다른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수용체가 분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살면서 성관계를 가질 때 귀를 자극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메모를 할 때 귀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귀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이처럼 감각 수용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면 절정의 강도를 높이거나 절정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뒤를 자극한답시고 침을 잔뜩 묻히면 기분만 상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입술은 가장 노출이 된 부분으로 피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신경의 끝부분이 모여있는 부위로 신경 끝이 손가락 더 많다고 합니다. 입술은 조금만 만져도 행복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입술에 키스하지 않고 입술 주변에 키스라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은 키스를 잘하지 않는데요. 관계하기 전 서로의 입술을 자극하며 뜨겁게 키스를 하면 부부관계를 더 탄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은 옷을 벗을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신체 부위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목은 그만큼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을 쉽게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뒷부분에 살짝 입 맞추면 굉장히 설레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뒷부분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부드럽게 입 맞추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뽀뽀해 보세요. 작은 터치와 숨소리에도 여자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허벅지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스치듯 만져보세요. 파트너는 금세 자극을 받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때 기대감이 가장 커지며 얼른 본 게임을 시작하길 원하게 되죠. 허벅지 안쪽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술자리에서 꼭지 안쪽에 손을 대며 오늘 하룻밤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동굴이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를 상상하게 되며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른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사실 저도 다른 곳은 어떻게 참아도 허벅지는 참기 정말 힘든데요. 허벅지는 정말 공략하기 좋은 부위니 오라버니들도 허벅지를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슴. 대부분의 남성과 여자들의 가슴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구 주무르는 경우가 많죠. 일단 크기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은 가슴의 경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크기가 작다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드럽고 약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층이 두꺼워서 작은 가슴보다 32% 정도 자극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의 아랫부분인 아랫가슴이나 그 주변 옆구리 쪽에서부터 천천히 자극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성은 가슴 자극만으로도 홍콩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아랫배와 골반. 배꼽과 골반 사이의 아랫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매우 민감하기도 하지만 가벼운 자극에도 다른 신체 부위로 혈액이 도는 것을 도와줘 자극을 받고 홍콩으로 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택배를 손으로 부드럽게 살짝 눌러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된다면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들면서 엄청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골반 쪽을 마사지하듯 터치해주세요. 여자는 움찔움찔하며 이상한 감정과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수업에선 삽입 전 만져주면 좋아하는 신체 부위 6곳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여자와의 교감입니다. 여자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맞는 감도로 대해준다면 여자는 감동하게 됩니다. 여자를 감동시켜 키고 올리는 가장 큰 핵심은 배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년 연애 코치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총각이 외로운 주부를 만났을 때 총각이 주부를 만난 방법. 나는 그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건물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딸과 함께 있고 나는 혼자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독신의 시간은 집주인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날 그들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녀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고 나는 아침까지 계속된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 엘리베이터에 탔고 문이 열리는 순간 내가 들이닥쳤고 그녀도 똑같이 했고 우리는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웠지만 의식적으로 그녀와 소름 끼치게 부딪힌 것은 아니다. 그녀는 그때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의 어색함을 보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호의적이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도시에 혼자 있는 것은 추운 겨울 아침에 뜨거운 모모스 같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단순한 독신 판타지가 아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외부에서 보면 모든 독신자의 환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소 화끈하고 불만족스러운 아내와 젊은 온혈남캐가 함께라면 불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종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 하지만 그녀의 경험은 순진했습니다. 그녀의 천진함이 나에게 그녀를 처녀로 만들었지 처녀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이슬만큼 순수한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11월인가 12월이었다. 나는 가족과 함께 바라나시에서 시간을 보낸 후 델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델리에 있었던 지 약 1년이 되었고 학사 패드가 내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 외에는 아무도 없고 고독은 때로 조금 외로워지기도 해서 조금은 불완전했다. 바라나시에서 여자를 만난 적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잠자는 파트너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몸과 그것이 관계로 전환된 것 외에는 아무런 애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내가 델리에 오면서 연결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수면 파트너 일어나지 마세요. 육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파트너가 책임을 맡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여성은 결국 남성이 책임을 맡는 것을 좋아합니다. 각 소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물을 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그녀를 데리고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역동성은 항상 변했고 이러한 변화된 방정식은 나를 위협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는 걸 잘해 그래서 나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말리카와는 그녀는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 미소에 중독되어 그날 이후로 내 일정을 바꿨어 그녀와 어울리기 위해. 나는 아침 산책을 하고 그녀의 길과 일치하도록 내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웃으며 그녀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소원이 나의 아침을 좋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왔을 때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배가 갑자기 회사를 떠나서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의 근본적인 미신적 자아는 이것을 말리카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퇴근 후 곧바로 집에 가서 그녀의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 거기에 없기를 바랐고 때로는 올바른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녀의 입에 직접 키스했고 그녀는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관련 읽기 혼외 정사 시작과 끝의 비밀. 많은 일들이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두 사람이 공유하는 화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나요? 나는 한번 그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기적이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당신은 이기적이죠. 그렇죠? 당신의 자선 의도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일종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기심의 정도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 생각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말리카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초월적인 영역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머지 세상은 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포트 와인만큼 자극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달콤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생각엔 내가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눈 것은 바로 그녀와였습니다. 결코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섹스를 하고 나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욕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 마음의 만족은 말리카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일단 낯선 사람이 되자 존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일단 낯선 사람이 되자 존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후 3년은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고 그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서로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사무실 점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심부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산책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남편과 딸을 모두 우리 방정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딸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 소녀를 가르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수학도 기억나지 않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내 지위에 부응하기 위해 온라인 튜토리얼을 수강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합법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알아가는 중. 그녀의 남편은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MALLIKA를 알고 있으며 그는 괜찮은 관계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 체육관에 합류했고 나는 그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없는 영혼이었고 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말리카를 위해 나는 그를 낳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리카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내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지냈다. 그래서 말리카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가 처한 상황을 위로하듯이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행도 같이 갔어요. 카슈미르로. BAISHNODEVI. 라다크. 언덕이 이보다 더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말리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차가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갈 때 그녀는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나에게 우리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녀가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무너졌어. 나는 아직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 29년 2008월 XNUMX1. 딸의 이사회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고 그녀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말리카는 긴장한 채 계속해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집에 왔다.
그녀는 내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녀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나는 그녀에게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집에 왔는데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내 아파트로 왔습니다. 나는 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다. 그것이 말리카가 나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눈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노력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뭔가를 얻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님. 그녀는 한동안 러크나우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딸도 그녀와 함께 갔다. 그녀는 예수를 선택했고 왠지 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남편은 한 번도 체육관에 꼭 오곤 했고 내가 두 여성 모두와 아무 교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체육관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포르노를.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나는 다음 날 직장을 그만두고 바라나시로 돌아갔다. 꽤 드라마틱하긴 했지만 그게 원래 그랬어. 나는 몇 달 전에 부모님이 선택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서 말리카를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말리카를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도 나를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완벽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놀랍고 말리카 앞에 서서 그녀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귀하의 기부는 자선 활동이 아닙니다. 기부. 이를 통해 BONOBOLOGY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새롭고 최신 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